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KUMC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코비드-19 추적기에서는 사망자와 환자 모두 7일 평균이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봄, 2020년 7월 말, 8월 초, 2021년 1월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급증한 사례들은 항상 평준화되었다가 감소했습니다. CDC의 자료에 따르면 이전 급상승 기간 동안 코비드-19 사망률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가장 많은 코비드-19 사망자가 발생한 올해 1월 13일의 경우 사망자 수는 약 4,169명이었으며 이는 매일 약 24만 명이 보고되는 것과 비교됩니다. 현재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CDC는 8월 31일 하루 평균 15만 건을 보고했는데 7일 평균 사망자는 985명 정도입니다. CDC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미국 성인들 중 74.4%가 적어도 1회 분량의 코비드-19 백신을 맞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 네이처지에 발표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2020년 말까지 전체 미국인 중 약 3분의 1인 1억 명 이상이 코비드-19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전국적으로 약 1960만 건의 바이러스가 확인되었습니다. 컬럼비아대 기후보건 프로그램 책임자인 제프리 샤먼 박사는 웹엠디에 따르면 2020년 4월 0.77%였던 사망률이 2020년 12월 0.31명으로 감소했으며 이는 지난해 말까지 모든 인구 통계에 대한 코비드-19 생존율이 99.69%임을 의미합니다. 연구원들은 인플루엔자의 추정 사망률이 0.08%라고 지적했습니다. 미네소타 의과대학의 소아감염병 의사 질 포스터 박사는 보고서에서 아직도 우리가 믿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기 쉽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델타 변종이 예방접종자의 상당 부분을 감염시키는 패턴이 계속된다면 감염된 사람의 수는 예상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입니다. 지난주 이스라엘의 연구원들은 이전에 코비드-19에 감염된 사람들이 화이자 백신 주사를 모두 맞은 사람들보다 델타 변종들에 대한 보호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델타 변종에 의해 야기된 감염, 증상 질환 및 입원으로부터 더 오래 지속되고 더 강력한 보호를 제공한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라고 연구원들은 그들의 연구가 아직 동료 검토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A 한인회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렌트 및 유틸리지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LA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은 지난 4월 30일 이후로는 신청할 수가 없어 많은 한인들이 미납 렌트비 문제로 한인회에 도움을 요청하여 왔다고 밝히고 이제 9월 1일부터 실시하는 가주 주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LA 지역 한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면서 렌트비뿐만 아니라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등 미납 유틸리티에 대한 지원 신청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자들의 도움으로 성취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또 LA 한인회에서는 한인타운 관할 미겔 센티아고 주하원 의원과 함께 오는 9월 7일부터 10일까지 미납 렌트 및 유틸리티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인회 방문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산티아고 의원실에서 추가 인력이 한인회로 파견되는 바 한인들이 제때 신청을 마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한인은 신분증과 렌트비 및 유틸리티 미납 증명 서류, 리스 계약서, 세금 보고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렌트비와 유틸리티 지원이 가능한 기간은 2020년 4월부터 오는 11월까지입니다. 문의 전화는 323-732-0700이나 213-999-4932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 백신 관련 최고위직 2명이 올가을 FDA를 떠나기로 한 가운데 그 이유가 바이든 행정부의 성급한 코로나19 추가 접종인 부스터샷 승인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31일 FDA는 백신 연구 및 검토실장을 맡고 있는 마리온 그루버 박사와 부실장인 필립 크라우즈 박사가 각각 은퇴와 사임 형식으로 FDA를 그만둘 예정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사표를 낸 이유에 대해서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FDA는 이 소식을 전하며 코로나19 백신 평가 등 중요한 공중보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우리 직원들의 전문성과 능력을 확신한다며 FDA의 업무 역량에는 차질이 없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FDA의 백신 검토 최고 전문가 2사람은 바이든 행정부가 백신 2차 접종 후 8개월 만에 부스터샷을 맞아야 한다고 서둘러 발표한 것에 화가 났기 때문이라고 관계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사람은 아직 부스터샷을 시행할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부스터샷 시행을 발표하면서 FDA에 이를 승인하라고 압력을 넣은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일부 공중보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부스터샷 시행 발표가 과학자들이 주도하는 로드맵과 평가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 관리들은 이달 20일부터 시행되는 부스터샷 접종과 관련해
제닛 우드콕 FDA 국장대행 등 고위복권 당국자들이 지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지적에 반박했습니다. 제프리 지엔츠 백악관 코로나19 자문위원은 부스터샷 접종 결정은 미국의 주요 복권 당국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며 앤서니 파우치 미 알러지감 연병연구소 소장과 로셸 월렌스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이 관여했음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 보도대로라면 바이든 행정부의 부스터샷 접종 시행이 FDA 최고 백신 전문가 2명의 반발을 살 만큼 공격적이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FDA 백신연구 및 검토실에서 실장과 부실장을 맡은 그루버 박사와 크라우즈 박사는 각각 32년, 11년 동안 근무한 FDA의 베테랑 관리입니다. 전직 FDA 고위 관리들은 두 사람의 이탈이 백신 규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루치아나 보리오 전 FDA 수석과학자는 트위터를 통해 FDA는 수십 년간 공공서비스를 해오면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준 2명의 거인을 잃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미 보건복지부 산하 바이오의학첨단 연구개발청의 릭 브라이트 전 청장 역시 트위터에 두 사람은 미국의 생물학 백신 검토 분야 선두주자입니다. FDA에는 훌륭한 팀이 있지만 두 사람은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두 사람의 이탈은 미국 생물의약품평가연구센터에 엄청난 손실이라고 썼습니다. 그루버 박사는 이번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2를 포함해 독감, 에볼라,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백신의 글로벌 임상시험과 규제에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러지 전염병연구소 소장은 오는 20일부터 화이자 백신으로만 코로나19 부스터샷 추가 접종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5일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20일 시작되는 주에 추가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우리는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 모두 21주까지 나오길 바랐다며 화이자 백신이 먼저 준비될 것 같지만 모더나 백신도 이어 준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21주부터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지 8개월이 지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스터샷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1회 투여로 접종이 완료되는 존슨앤드존슨 백신 접종자의 경우 언제부터 부스터샷을 맞아야 하는지에 대한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로셸 윌렌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과 제닛 우드콕 식품의약국 FDA 국장대행 등 보건수장들도 2회 접종을 완료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추가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지난달 발표했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화이자 백신이 먼저 준비된 데 대해 FDA 승인과 CDC 면역자문위원회의 권고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화이자는 데이터를 갖고 있고 마감 시한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종적으로 계획의 일부가 먼저 이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궁극적으론 전체 계획이 실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KUMC 뉴스에서는 정치평론 담당 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국제정치와 한국정치에 관심 있으신 분 연락 바랍니다. 연락전화는 213-822-484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KUMC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